청기가 매주컨 하회에서 장원이 되고 양명에게 소원을 빌던 중 청기의 아버지인 홍은호가 찾아와 하람이 아닌 주양대군을 보고 마항이라 하였습니다. 왜 홍은호는 몸에 마항이 봉인되어 있는 하람이 아닌 주양대군에게서 마항을 보았을까 생각하던 중 너무나도 잘 정리된 글을 발견하여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글에서 홍청기의 시대 배경이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어 홍청기를 시청하는 데에 한층 더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단왕조의 모티브가 되는 조선에서 원년은 임금이 즉위한 이듬해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보통 왕이 사망함과 동시에 새 왕이 즉위하기 때문에 영종 몇 년, 성조 즉위년이라 표기하죠. 그래서 드라마에 처음에 등장하는 성조 원년은 성조가 즉위한 다음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양대군과 양명대군은 각각 언제 태어났을까요? 세종대왕이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이죠. 태종이 셋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도 유명한 사실입니다. 조선에서 왕세자는 차기 왕이 되고 이변이 없는 한 왕세자의 아들은 왕세손으로서 차차기 왕이 되는데요.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제치고 세자가 되더니 왕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태종은 일반 왕자의 신분이었던 아들을 직접 교육하기 위해 일찍 왕위를 물려줍니다.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서 끝나고 자세히 다뤄지지도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전개됩니다. 그 이후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홍청기에서는 3명의 왕자들이 있지만 주로 등장하는 인물은 양명대군과 주양대군입니다. 그럼 대군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태어나길 대군으로 태어나 대군으로 밖에 말하는 방법을 모른다 라는 양명대군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은 왕세자를 제외하면 대군입니다. 여기에 한 인물이 더 있는데요. 왕의 아들이지만 왕세자도 대군도 아닌 그저 대군의 아들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인들은 왕의 자식은 모두 궁궐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왕의 미혼인 자식들만 궁궐에서 살 수 있고 혼인을 한 뒤에도 궁궐에서 살 수 있는 인물은 왕세자밖에 없습니다. 그는 차기의 왕이고 궁궐의 주인이 될 인물이기 때문이죠. 드라마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적장자, 즉 정실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으니 성조도 대군이었을 것입니다. 대군이었던 성조 역시 일찍 혼인하여 궁 밖에 살았고 왕실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나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아니고는 평소에 궁궐을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대군은 왕의 아들이지만 왕의 신하이자 왕세자의 신하였고 신하가 왕의 명령 없이 궁궐을 드나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태어나자마자 대군의 아들이었던 세자와 주양대군 역시 밖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든 의문점은 성조가 왕이 되어서도 첫째인 세자는 궁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왜 둘째인 주양대군은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주양대군의 모티브인 수양대군은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7살 때까지 궁궐 밖에서 살았다고 하고 어린 시절을 밖에서 보냈기 때문에 형과 동생에 대한 정이 없어서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일으킨 사건인 개우정난을 일으키고 동복 동생들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설이 있습니다. 주양대군이 밖에서 살았던 이유는 양명대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조의 모티브인 세종은 1418년에 세자로 책봉되고 2개월 뒤에 바로 왕이 되는데 양명대군의 모티브인 안평대군이 1418년에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1417년 당시 안평대군 어머니의 배가 불러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추측이지만 연년생을 키우는 것이 예전에도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을 목격한 첫째는 세자가 되었고 양명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야말로 태어나길 대군으로 태어난 것이고 대군 외에 다른 운명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옆에서 사람들이 아버지가 원래부터 왕세자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여도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실감도 나지 않았겠죠.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일일 뿐 어차피 아버지는 현재의 왕이고 형은 세자였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에 의문을 품을 일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대군이 된 주양대군은 주어진 운명에 승복을 못할 것입니다. 똑같이 대군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올라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세자가 된 형과 둘째라는 이유만으로 대군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둘째 아들이지만 첫째인 형은 세자이고 1살 차이 동생인 양명대군은
부왕의 신임과 사대부들의 지지를 얻는 것에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주양대군은 어느 한쪽으로도 만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양명대군의 입장이었더라면 승복하기는 더 쉬웠을 것이지만 태어나 보니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어쩔 수는 없죠. 주양대군은 왕세자가 될 수 없고 왕세자가 될 수 없다면 대군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하지만 대군으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기 싫은 것이죠. 대군의 운명에 만족하고 사는 양명이라는 모범답안이 있지만 그 모범답안을 볼수록 답답해지는 자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첫째인 세자와 같이 어차피 똑같은 대군의 아들이었지만 이제와 대군으로 살아가라 하면 그 누가 그것이 운명이라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차라리 세자를 없애고서라도 자신이 대군의 아들이 아닌 왕의 아들이 되려고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군으로 태어난 양명과 대군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이인자의 운명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주양대군은 마왕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마왕에게 맞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인자의 운명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인자의 운명을 쥐어준 1인자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자신이 1인자가 될 것이니까요. 중룡의 신을 집어삼키고 피를 부른 마왕처럼 말이죠. 중룡의 신은 유교의 사소오경 중 제왕학이라고 일컬어지는 학문입니다. 이라해서 그냥 균형의 신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중룡이라고 했을까 궁금했었는데요.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법정 드라마에서나 자주 나오는 정의의 신 같았기 때문이죠. 작가님은 그냥 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이름들 가운데 왜 중용이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마왕은 삼신의 균형이 싫었던 왕이었습니다. 균형이란 건 누군가는 2인자, 3인자 역할을 해주어야 깨지지 않죠. 늘 2인자로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싫었던 마왕은 중용의 신을 삼키면서 자신이 1인자가 되었습니다. 2인자의 운명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주양대군이 삼키게 될 중룡은 누가 될까요? 당장은 그 운명을 안겨준 세자가 되겠지만 중룡을 삼키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중룡이 양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홍천기의 시대 배경을 주양대군에게 포커스를 맞춘 글이었습니다. 6화에서 주양대군이 자신이 왕이 되려 양명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기 위해 양명을 찾아갑니다. 준마는 늙어 마국간에 있다 해도 천리를 달리며 비록 늙었어도 사나이의 큰 포부는 가시지 않는다는 뜻의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양명의 표정이 바뀌며 주양대군을 부릅니다.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이 나라가 1000년의 역사를 지니기 위해서는 병약한 형님으로는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의 말에 양명은 주양대군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물으며 저희가 세자인 첫째 형님을 도와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자 이 말이냐 묻습니다. 그의 주양대군이 자신의 미간에 있는 흉터를 가리키며 이 상처가 무슨 상처인지 아느냐 물어봅니다. 북벌전장에 나섰을 때의 상처이며 내 평생 이리 살다 죽는다 해도 왕친의 도리와 왕실의 명예를 지키고자 애쓰며 살아왔다. 그런데 네 꼴은 무엇냐? 내 꼴은 또 어떻고? 하웬이 그리민이 다 이딴 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다. 지금은 때를 만나지 못해 마국간에 위탁한다 해도 준마는 때를 만났을 때 천하를 호령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법이다 라고 말하며 아직 한 번의 기회는 남았으리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 말합니다. 그런 주양대군에게 자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말하는 양명입니다. 세자의 건강 문제를 삼으며 자질이 부족하다는 주양대군의 말에 양명은 화를 냅니다. 이 장면에서 말씀드린 두 대군의 상황이 너무나도 잘 나온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과 상황을 비관하며 왕의 자리를 노리는 주양대군과 그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너무나도 당연한 대군의 삶을 살고 있으며 자신이 왕이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양명대군입니다. 이 장면에서 주양대군에게 양명대군이 자신은 주양대군의 계획을 절대 돕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연 2인자인 주양대군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양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될까요? 이렇게 홍천기의 시대 배경을 알고 보니 더욱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홍천기 7화가 방영됩니다. 다가올 7화를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